어느 리더를 통해 듣느냐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이 시간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21년 회계연도에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 있잖아요, 평촌팀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NMB 안에서 좀 더 실력을 갖추시고 이 안에서 좀 더 어떤 뭐 특별한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시스템에서 배우고 함께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의 어떤 실전 어떤 필드에서 경험한 것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진하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지만 리더님들이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귀하고 멋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MB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 포스터 보셨죠? 제가 오늘 리더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 아미는 파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우리가 포인트를 모아서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캐시백을 되돌려 받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전달 우리가 어떤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에서 뭘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나로부터 함께한 소비자 클럽을 모은 거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매출 증식에 대한 어떤 요령 그거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남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후원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라는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스폰서님들께서 다 팔로우업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파트너가 되실 분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비자가 아닐지라도 그 소비자를 여러분이 애용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이런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의 과정을 통해 그분들을 네트워크 안에서 안정적인 어떤 소비자와 어떤 사업자로 갖춰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제가 오늘 함께 또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구조조정이라는 부분과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또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매출 부분과 팔로우스루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더 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뒤에 부분은 제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두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경험과 스폰서님께서 저를 후원해 주셨던 방법, 또 제가 현재 파트너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매출 증식에 대한 부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나?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매출 증시 요령과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균형, 네트워크의 구조 조정, 그다음에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메 사업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메이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고 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또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고 쉽고 심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메는 아주 매우 단순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나로부터 내가 당연히 소비자가 돼야 되지만 나로부터 소비자를 모으고 그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애용자 안에서 나처럼 소비자를 찾고 애용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는 일을
그렇게 그런 일을 계속 똑같은 사이클 안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아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스폰서님께서 아메를 처음 알아볼 때 저에게 뭐 세 가지 뭐 소비자를 하든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빅 비즈니스를 하든 선택을 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자 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는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정 사업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정자, 말하자면 소비자, 애용자를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업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꿈을 더 크게 꾸고 뭐 집을 사고 싶고 아이의 유학을 보내고 싶은 더 큰 뭐 빚을 갚겠다든가 뭐 이 빅 비즈니스 선포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냐 그들의 선택이지만 결국 뭐냐면 그런 과정 안에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에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1대1 미팅과 홈 미팅에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어떤 성장? 생각에 대한 어떤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약간 탈피하게 된다든가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누군가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 바퀴를 말하자면 PB와 후원을 동시에 잘 이뤄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또 PB에 포커스가 되면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공을 도움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만 쫓게 되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적인 어떤 사업의 성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PB에만 포커스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인세 수입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B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 바퀴를 우리가 같이 굴릴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네트워크의 인세 수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에는 당연히 새로운 뉴페이스를 신규를 만들고 그 신규를 또 초대하는 그런 이런 지속적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매출과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되게 많이 상관이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증시. 자, 여러분은 아메 사업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는 처음부터 아메이 소비자였던 분이 계실 수 있고 누군가는 아메이를 치약조차도 써보지 않은 분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아메이 제품을 전혀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배수전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저의 앞에 4번의 아메가 지나갔고 그러면서 5번째 제가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앞에 4번에는 제가 그냥 단순히 지속적으로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한두 번 정도 제품을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 한두 번은 써봤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쓰는 애용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 좋고 뭐가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가 모른 채 그냥 여전히 뭐랄까 마트에 진열돼서 파는 제품과 아메 제품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메 제품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쉽게 구매해서 눈으로 보고 마트에서 내가 장을 보고 썼던 그런 습관대로 제가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아메의 어떤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뒤에서 말할 그 팔로비라는 과정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기억에는 아메 제품이 그다음 딱히 좋다라는 어떤 그런 학습적인 그런 어떤 정보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는 아메 제품이나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손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반 어떤 그런 내 나름의 기준의 선택 내가 뭐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의 판단에 의한 선택을 통해 제가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아메 퀸을 좀 나름의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메 퀸을 제가 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메 하기 전에. 근데 그때도 제가 요리를 하면서 퀸에 대한 장점을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퀸에 대한 장점을 알면서 제가 퀸을 제품은 구입은 했지만, 제가 그 퀸을 제대로 활용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맛있는 걸 해 먹고 오는 정도 수준? 그래서 집에서 제가 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퀸을 정말 그 싱크대 맨 밑에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몇 년 동안 꺼내 쓰지 않았던 그런 퀸이었거든요.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꺼내 썼던 퀸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아메 제품에 대한 1도 만족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주는 카탈로그조차도 저는 일반 뭐 홈쇼핑에서 주는 그런 카탈로그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해서 그냥 재활용 그 쓰레기통에 그냥 과감하게 소비스를 버리는 그런 정말 그런 우픈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을 1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메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저한테는 그냥 그렇고 그런 제품, 그리고 내가 카탈로그를 보더라도 내가 전혀 1도 쓸 게 하나도 없는, 왜냐하면 나는 집안에 모든 생필품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메 마트로 굳이 내가 브랜드 체인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저는 학습이 1도 되지 않은 그런 소비자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스폰서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이유는, 가장 들었던 거는 내가 아메 사업을 하려면 뭐를 하면 될까요? 했을 때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먼저 아메 마트를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애용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먼저 이 마트의 애용자가 돼야 된다. 제가 사업을 9년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애용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출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결과적으로 제품을 잘 쓸 때 그 잘 쓰는 걸 통해 누군가에게 우리는 뭐예요? 구전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보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유산균을 먹는데, 내가 뭐 굳이 유산균을 먹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유산균에 대해서 좋은 걸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유산균에 대한 딱히 어떤 감동이 없이 그냥 똑같은 유산균을 생각하고 그냥 이거 먹으니까 뭐가 좋다 하는데 나는 뭐 딱히 느낀 게 없으면 그 말에서 그 말의 온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 진짜 아메를 사랑하시는 분은요. 정말 1부터 끝까지 다 아메이 빼고는 정말 그 우리 이정민 리더 그 뭐죠? 그 지속적인 성장 이정윤 리더님이 그랬잖아요. "PB 아니고 절대 1도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근데 저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먹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정윤 리더님 같은 경우는 단백질 우리 프로틴을 가지고 모든 거를 우리 아메마트에서 정말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는 당연히 포인트를 내가 점수가 있는 거를 가지고 뭐지 돈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인드조차도 저는 없었던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오리지널 제대로 된 빨갱이가 되려면은 내가 아메 제품의 100%의 올 브랜드 체인지,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에 있는 제품이 아메에 된 제품보다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제품을 내가 막 좋게 생각하고 좋으려고 감동을 느끼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학습을 하면서 그걸 써야 된다는 것조차 저는 이 안에서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누군가는 그러니까 100이면 사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사업이 그냥 어설프고 정말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경우를 봐도 그렇고 정말 암이 아니면은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100% 빨갱이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나로부터의 매출은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면 나 같은 마음을 먹는 사업자도 나오고 나 같은 마음을 먹는 소비자도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매출 증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메 마트가 아니면 절대 1도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먹을 수 있는 완전히 아메 빨갱이, 아메 마트 애용자가 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왜? 내가 쓰지 않는 거를 누군가에게 좋다라고 말하면 우리 거짓말이잖아요. 왜? 우리는 100% 나의 체험을 통한 나의 어떤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업의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성. 그리고 내가 설사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난 아직 그걸 써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 나는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내가 빨리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내가 빨리 아메마트를 빨리 바꿔 써서 하나라도 내가 아이템을 많이 써볼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나의 사업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브랜드 체인지 속도가 사업의 속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만큼 아이템이 많을수록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죠.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가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거짓말 못 하잖아요. 아메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써보지 않은 거를 써본 것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나 아직까지 그거를 써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어떤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제품을 통해서 정말 속까지 다 드러낼 정도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찬사를 보내는 어떤 그런 사업자와 내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이렇다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할까? 그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아메이를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메이를 꼭 굳이 내가 한다 해서 이걸 꼭 아메이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 내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먹어도 돼라고 말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당연히 그 부분이 저희 팀은 아니죠. 당연히. 예, 저희 평촌팀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러면서 또 놀란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은 아메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메이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말하자면 아메이가 안 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기러기처럼 여기저기 갈아탈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라면 내가 만약에 저런 사람한테 제품을 쓴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나에게 유리한 마트를 그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품을 쓰느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매출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항상 뭐가 있죠? 내가 제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각자 소비자들 또 사업자 나로부터 파트너들이 나로부터의 어떤 포인트를 모은 걸 우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그 포인트에 대한 거를 돈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의 캐시백을 주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가 우리에게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일자에 딱 알잖아요. 1,000만을 딱 했는데 1일 날 딱 떴는데 그 1,000만이 딱 0이 딱 0으로 딱 되는 순간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막 기를 쓰고 말일 날 다 내가 막 했어. 그래서 1일 날 내가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1일부터 빵이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항상 내가 먼저 사업자라면 내가 우리 가정에 먹고 쓸 제품을 미리미리 1일부터 내가 내 PB에 빵 PB 없애기. 내가 먼저 그달 쓸 거를 미리미리 계획해서 미리미리 구입해서 나로부터의 PB를 빵이 아닌 나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400K과라고 얘기를 하죠. 나로부터 PB가 매달 월초에 뜨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파트너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보통 소비자들,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여러분 소비자들도 1일 날 그렇게 매달 쓰게끔 한다면 1일 날 딱 눈 뜨자마자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뜨는 PB가 결국 여러분을 한 달을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PB에 내가 속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요즘 말하는 뭐 SOP 장바구니가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죠? 매달 자동 결제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일 날 결제하게 만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결제를 1일로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 결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1일자로 바꾸는 게 아직은 좀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 정도의 결제를 하다 보니까 1일로 땡기는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의 소비자,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나부터 1일 날
나부터 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PB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빵 PB 없애기 400K화를 우리가 복제를 시켜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또 얼마 전에 저 어떤 소비자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메이와 다른 어떤 애터미를 비교하시면서 뭐 아메이는 당장 돈이 안 되고 뭐 아메이는 뭐 애터미는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올라오고 막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저울질을 하시더라고요.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 뭐 어쩌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그 사업을 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정말 내가 평생 이 사업을 하고 내가 평생 이 안에서 소비자로서 제품을 쓴다 그러면 정말 그 제품이 내가 평생 먹어도 좋고 내 가족이 평생 먹어도 좋고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평생 먹고 써도 좋다면 그 사업을 하셔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 1%도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이 제품이 100% 나에게 확신과 믿음을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제품 먹으시고 그 제품을 통한 사업을 하셔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아메의 제품이 평생 내가 먹고 써도 좋을 만큼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제품을 평생 먹고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애용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애용자 매니아를 여러분이 내가 몇 명을 만들 것인가가 결국은 또 우리가 매출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 뭐죠? 내가 그만큼 이 안에서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내가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학습?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어떤 역사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미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 원료를 어떻게 만들고 토양부터 우리가 정말 전 어떤 라인을 우리 뭐지 아메이에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COH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정말 지렁이도 있고 정말 그 토양에 그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화학적인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천연의 어떤 우리 콩가시물을 통해서 그거를 퇴비를 만들고 양을 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자체가 다 진짜니까 그거를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품을 평생 먹어도 후회가 없이 평생 먹는 것만 소비만 해도 나에게 유리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학습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애용자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네트워크에 안정적인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이 사업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애용하는 애용자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애용자 한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강남의 땅 한 평. 바로 인적 네트워크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세가 되는 거고 그게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의 애용자를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감동을 전달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궁리하고 좀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소비자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쓰는 게 더 유리할까? 이 사람한테 쓰는 게 더 유리할까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좀 더 값싼 금액으로 할인돼서 내가 산다라는 거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소비자와 우리 사업자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그 신뢰를 통한 믿음, 그 신뢰 관계 믿음이 결국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애용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저는 포인트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그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또 떠나서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소비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이 아메는 회사도 확신이 있고 아메는 제품이 말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소비자와의 그런 신뢰를 그런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나를 먼저 후원하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래서 나의 어떤
마인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한 200명, 300명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 네트워크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귀함을 안다면 우리가 그 소비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귀하게 최선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축복통로 평촌팀 리더님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메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저는 하나의 제품도 제대로 써본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2011년 6월 24일 날 아메 회원가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메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는 저희 종욱 이종우 리더님. 이종우 리더님이 지금 고3 때였었어요. 고3 때고 우리 작은 아들 이종빈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메를 회원을 가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3% 했을 때 제가 제품 구매한 게 바로 뭐였냐면 더블엑스하고 이스트비였었어요. 더블엑스, 이스트비.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3%에 제가 7월 달에 원데이 무대에 올라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더블엑스를 그때 저희 종욱이 같은 경우, 종빈이 같은 경우는 계절마다 제가 이제 한약을 먹였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의 매 1년 안에 아이들의 어떤 한약을 한약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 대신 내가 더블S를 먹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더블S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먹이는 것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스티비에 대한 감동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컸다기보다는 바로 우리 이철랑 리더님이 되게 컸죠. 그래서 이철영 리더님이 술을 특히 양주를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출장길에 제가 이스트비 한 통을 제가 이렇게 여행 가방 속에 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 이거 꼭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 미국 출장 간 그곳에서 회식을 한 거죠. 회식을 했는데 이제 제 말이 기억이 나니까 이스트비를 먹었겠죠. 근데 이것저것 막 먹었는데 자기가 너무 좋은 거를 그 전에 경험을 했고 미국에 가서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에게 그걸 막 이렇게 퍼서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술을 먹고 난 그 뒤가 이거는 뭐 숙취 해소제 먹은 것보다도 더 정신이 멀쩡하니까 오히려 술을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 이스트비에 대한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철용 리더가 처음에 후원될 때 이스트비 있잖아요. 이스트비를 막 적극적으로 그 남성분들에게 직장 그 동료들에게 막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트비를 통해서 초기에 사업자도 후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먹은 거를 느끼고 경험한 거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증식의 요령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명확한 목표에 집중하라. 이 목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아메 사업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아메 사업 안에서 우리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기차를 타더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지가 없다면은 내가 그 목표만큼에 맞는 일의 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증식과 목표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되게 큰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물러서지 않는 목표를 만들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내가 그 목표를 해내기 위한 나의 일의 양이 일단 늘어나게 되죠. 그 일이라는 건 결국 뭐죠? 많이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 우리 아메이는 뭐예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초대하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목표가 명확하면 내가 그 목표만큼 나가서 많은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것만큼이 내 네트워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신규가 됐던, 그게 소비자가 됐던, 그게 사업자가 됐던. 그래서 내가 내가 목표만큼 일한 것만큼의 결과들이 결국 내 네트워크의 볼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볼륨의 매출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너무너무, 그리고 저도 목표가 있을 때와 목표가 없을 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목표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 관리부터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제품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그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말하자면 몸에 제 어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그치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정확한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저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해내기 위한 궁리, 그 해내기 위한 계획,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어때요? 브론즈 키트, 브론즈, 그다음에 뭐죠? 빌더. 그것들이 여러분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 파트너들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브론즈 키트와 브론즈 빌드의 목표에 해당하는 그 레그마다의 나의 일의 양, 거기에는 당연히 레그마다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만나기 위한, 신규를 하기 위한 STP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신규가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을 통한 뭐죠?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소비자가 되든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빅 비즈니스 하든 그 안에서 팔로우를 통해서 사업자를 우리가 뿌리 내리는 그런 어떤 그 일의 양들이,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결단과 그 집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 목표가 있을 때 더 많이 저는 더 많이 그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평촌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앞으로 2025에 1억의 연봉을 우리가 내가 먼저 내 파트너 1억의 연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PB를 쫓는 것도 그건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장의 PB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장 가능한 그런 어떤 지속적인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방향성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레그마다 내가 먼저 브론즈 키트, 브론즈 빌드, 그 다음에 내 파트너의 레그마다 브론즈 키트, 브론즈 빌드를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떠밀려서 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볼륨을 키워내는 그런 어떤 후원과 그런 계획이 여러분의 가장 큰 또 매출 증식의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죠? 소비자를 너무나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또 샘플 체험을 통한 소비자 찾기. 또 이 샘플 체험을 통해서 또 지속적인 초대를 함으로 인해서 또 사업자가 또 찾아질 수 있는 또 샘플 체험이라는 어떤 또 좋은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저희 한동안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샘플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또한 샘플 체험을 통해 지금 1대1 미팅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체험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명단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미를 처음부터 제품을 써보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명단이 없을 때 우리가 뭐예요? 뭐 명함을 주면서 콜드 컨택트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뭔가 최소 4번, 5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핑계 아닌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샘플 체험이라는 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암의 제품을 샘플을 통해서 써볼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또 그 사람에게 암에 대한 회사라든가 암의 제품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하는 그런 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대1 미팅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샘플 체험단이라는 그런 미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의 뭐 1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2~3명 이상은 또 소비자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혹여라도 내가 좀 매달 레그마다 내가 좀 약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좀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지 않는다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에게도 저는 샘플 체험단이라는 건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수자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SOP 장바구니. SOP 장바구니를 여러분이 그 장바구니가 한 번에 그게 넣었다 그래서 그걸 매달 정규적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뭐랄까 그 구매 내역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가 그걸 쉽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그분들을 1대1로
그 SOP 장바구니를 우리가 그 변경도 해주고 안내도 해야 되는 우리 그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정말 다양한 제품을 써볼 수 있는 샘플 체험을 통해서 그 샘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가 SOP 장바구니를 묶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달 지속적으로 제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말 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OP 장바구니를 통해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안정적인 PB도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레그마다 정말 브론즈 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레그마다 두세 명의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내가 사람이 없어. 나는 뭐 하는데 그들이 제품을 쓰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럼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품을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PB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내가 좀 더 뭘 내가 뭘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샘플 체험을 여러분이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제가 레그마다의 어떤 그 브론즈 키트, 그 파트너 브론즈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 체험단을 통한 SOP 장바구니 꾸러미를 만들어주는 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레그마다 10만 원을 매달 쓰는 소비자 10명이야. 그럼 몇만 PB가 되냐면 최소 50만에서 60만 PB거든요. 그러면 레그마다 10명이에요. 그럼 레그마다 10명, 레그마다 10명, 레그마다 10명, 30명이잖아요. 근데 그 30명을 이달에 한꺼번에 신규가 들어오면 좋겠고 이달 한꺼번에 그들이 다 10만 원 쓰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벅차고 힘들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애용자인 소비자도 계실 거고, 여러분으로부터 레그마다 이달에 예를 들어 이 레그에 한 달 동안 우리 신규 5명 해보자. 그 5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SOP 장바구니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샘플 체험을 정말 4주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다음 달에 이 레그에 매달 10만 원 쓰는 소비자를 5명, 10명을 만들겠다라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레그마다 샘플 체험단을 통한 SOP 장바구니 소비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미 회사 소개도 하고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데모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1대1 미팅을 통해 그들을 또 요즘 여러분 줌 하잖아요. 줌으로 초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 평촌팀을 프로모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지금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어떤 지금의 본업을 뺀 나머지 어떤 추가 수입을 필요로 하잖아요. 안정적인 추가 수입.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추가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또 기회를 또 그들에게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NMB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금 약한 파트너, 약한 레그에 내가 다시 3%의 마음으로 가서 내가 이걸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 샘플 체험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다시 정상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제가 정말 소비자들도 책을 읽지 않으면 후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리더님들? 근데 책을 줘도 읽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당연히 뭐 비즈니스에 관한 책도 있지만 제품에 대한 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책을 주면서 한 주에 한 번씩 한 목차씩 그냥 같이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한 북미팅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책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책을 통한 북미팅을 해서 제품에 대한 얘기, 암에 해소된 얘기, 플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그 어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줌에 초대는 했지만 책도 안 보고 음원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가서 억지로 그들을 책을 펴놓고 읽게 하는 방법이 정말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일단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또 소비자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 분 중에 정말 책을 안 읽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뭐 다른 스케줄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30분을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북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신다면 그들의 생각이 그 안에서 바뀌고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팁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매출 증식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적극적인 제품 애용을 하면 나부터 그다음에 나의 파트너, 나의 소비자들이 제품 애용을 그리고 파트너 한 사람이 후원이 되면은 정말 말하자면 소비자 일반 소비자 10명, 20명 이상의 그 값어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약한 파트너여도 9% 정도의 제품의 어떤 그 하나의 소금의 어떤 클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품 애용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사업자가 나아지면 정말 그 이상의 매출 증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내가 목표만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샘플 체험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SOP 장바구니 그리고 아메 마트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 내가 저거를 먹어야겠구나. 보는 순간 내가 저걸 써야겠구나.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필히 데모를 보여주시라는 말씀. 그래서 아까 뭐 애용자, 소비자 관리에 필히 당연히 제품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모션. 뭐 초대 프로모션도 있고 본사 프로모션. 요즘에 우리 신제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제품 하나가 뜨면 나로부터 내가 그거를 미리미리 프로모션을 하면 그 프로모션 하는 날 나에게 뜨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나로부터 파트너들이 여러 명 있다면 그 파트너들도 파트너들 밑에 또 소비자들도 프로모션 같이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정말 그 한 팀에서 일어나는 그날 하루의 매출은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 예전에 제가 그 뭐지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뭐 앰머스피어 스카이 나올 때 정말 저는 그런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정말 나로부터 천만을 간신히 하는 것도 뭐 그것도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자를 찾아내는 어떤 그 과정이 있지만 빨리빨리 함께하는 그 사업자를 찾아야겠다. 그 빨리 사업자를 찾아내므로 인해서 같이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이 막 이렇게 레그마다 올라오면서 밀려서 핀업할 수 있는 우리 배수저 스폰서님이 도전해서 핀업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밀려서 핀업하시잖아요. 안정적인. 그래서 누군가가 혹여라도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그 리더 하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안전한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대1 미팅 그리고 홈미팅을 통해서 정말 소비자를 애용자를 만들어가고 사업자를 찾아내는 그런 홈미팅이 개수 지금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1대1로 찾아가는 미팅을 더 많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얼마나 많이 1대1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미팅 참석은 더 쉬워졌지만 그 미팅에 임하는 자세들도 더 많이 좀 흐트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단점과 장점은 분명히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의 시점은 정말 주도적으로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팀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업자들은 내가 팀을 성장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PB를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람을 빨리 찾아야겠다. 주도적으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1대1 미팅을 많이 하는 거죠. 1대1 미팅을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집중하는 명단이 많을수록 사업자로 나올 수 있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도적인 마인드로 내가 정말 찾아가서 1대1로 그들의 의식을 깨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된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아메 하기 전에 저는 학습된 소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 제품이나 뭐 마트에 파는 거나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없었다. 제가 늘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한살림 애용자였다. 한살림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장 호르몬 촉진제를 넣었던 그 어떤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걸 저는 그 당시에 23년 전에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바깥에 있는 두부도 아무 두부나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정확한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두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고기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고기를 먹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먹는 거는 그렇게 제가 깐깐하게 했지만
말하자면은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준이 그거였던 거죠. 값이 싸든 비싸든 내 취향인 거예요. 개인의 취향. 그냥 그게 저가 옳았다고 선택을 했던 건데 제가 아메이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메이 제품이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내 몸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향후 5년, 10년 우리 아이들의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값이 싸다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비싸다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향이 좋다라는 디자인이 좋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제품에 대한 본질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말 그런 학습적인 그런 정보가 정확히 들어올 때 내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또 중요한 어떤 매출 증식의 가장 강력한 어떤 요령 저기 뭐지 그 방법은 뭐냐면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는 일인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편 소비자 만들기 그 아까 말했던 나와의 신뢰 관계 나와의 관계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지속적인 정규 구매를 할 수 있는 SOP 장바구니 그리고 감동 전하기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샐러드해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제품 하나를 주더라도 뭐 메모지 써서 보내는 거 하나하나 정말 사업 초기에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은 택배를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았고 정말 다 그 포스트잇에다가 일일이 다 사용 방법이라든가 리본을 다 묶어서 정말 거기다가 카탈로그에다 정성 카탈로그 일일이 다 적어서 정말 빨간 글씨로 빼곡빼곡 하듯이 정성 카탈로그 다 적어서 택배를 붙여가지고 정말 그렇게 손편지 써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제가 제품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에게 주문했던 사람들을 그냥 택배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그렇게 제품을 전했던 저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감동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3%의 마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샘플 체험, 샘플링 그다음에 그 1대1 미팅을 통해 STP를 통해 신규를 늘리고 새로운 뉴페이스를 늘려야 된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매달 정규적으로 10만 원 써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2달에 한 번, 누군가는 3개월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내 네트워크에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많은 어떤 신규 뉴페이스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감동을 통해 누군가가 뎁스에 또 소개를 받아야 되는 왜 명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매출에 대한 어떤 그 제품의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규가 늘어나는 거, 나의 볼륨이 늘어나는 거, 볼륨 이꼬르 매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마감할 때 뭐 치약자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마감할 때는 제품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많이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제품을 썼는가 제품을 쓴 게 있으면 그동안 제품 주문한 게 없으면 그 사람 다시 전화를 돌려서 그런 제품을 다시 패키지를 묶는 거죠. 예를 들면 세제 패키지를 묶어서 그 세제 패키지를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템을 하나를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을 이제는 뭐 15일이나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말일도 30일을 하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마감을 앞두고 며칠 전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제품을 쓸 수 있는 어떤 프로모션을 그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거는 마감하기엔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유리하다는 어떤 그런 설명 그래서 사업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유리하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레그마다 마감 레그마다 마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매출 증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컴퓨터에 여러분이 한 분도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한 분도 안 보이고 지금 오로지 지금 제 PPT 화면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도 볼 수 없고 여러분의 댓글도 지금 전혀 못 보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고 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얼굴 표정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뭘 건들면 또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얼굴도 못 보겠고 좀 솔직히 좀 그래요. 네. 도와주러 오셨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팔로업과 팔로업 수루입니다. 예, 팔로업과 팔로업 수루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후속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팔로업은 말하자면 사업을 결단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소비자를 만났어. 사업 설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잠정적인 고객을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우리 이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줌 초대 미팅 하잖아요. 줌 저기 뭐지 사업자 초기 사업자 미팅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줌을 통해서 계속 초대돼서 들어왔고 그분들의 사업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같이 이제는 이번에 미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결심했어? 라고 결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결단을 했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는 그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그 사업자가 리더로 성장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우리는 바로 팔로업 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그들을 우리가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명단 작성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명단 작성을 하고 그분을 만날 때 그 과정 1년의 과정을 전체 100이라면 그게 한 25%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명단이 나왔으면 가서 설명을 하겠죠. 아메 플랜이나 아메 제품이나 그다음 뭐예요? 쇼더 피플 그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5%.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바로 팔로우 수가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했어. 그 다음 단계에 그들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는 거.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50%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볼륨의 키는 뭐냐면 바로 팔로우 수레에서 많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팔로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볼륨 성장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정말 핫하신 리더님들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해서 초대도 많이 하시는데 초대는 많이 하는데 반면에 리더들이 세워지지 못해.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팔로우 수로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놓치지 않게끔. 근데 제가 보기에 단연코인데 정말 팔로우 수리 기재는 우리 배순자 스폰서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걸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저희 부부도 배순자 스폰서님 그런 팔로우를 받고 아미의 비전을 받고 또 저희가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면 스폰서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줬을까를 되짚어서 제가 제 파트너들에게 앞으로 나올 저희 사업자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폰서님의 어떤 집중력, 스폰서님의 그런 예리한 그게 결국은 관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심이 스폰서님만큼 제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덜 간절한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저 진짜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제가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정말 이미 파트너가 나왔다. 사업자가 나왔다 해서 우리 안심하잖아요. 미팅에 들어와서 그들이 책과 테이크와 CLC를 하고 이미 사업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고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들이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팔로우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후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그들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가 떠난다면 그거는 내가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내가 내 파트너 성장을 하지 못한 거는 결국 그 팀 리더의 그런 관심과 집중의 팔로우 수루를 내가 하지 않았구나. 집중 후원을 하지 않았구나. 그런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그걸 내가 변화해야겠다.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우의 목적은 결국은 시스템 안에 많이 플러그 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사업자로 후원하고 조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내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이 과정 안에 되게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했고 그분들을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서 사업 설명 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그게 바로 48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8시간 안에 그분들을 수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24시간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끼고 산다. 끼고 산다. 스폰서 맨날 하는 말 끼고 살아라. 끼고 살아라. 정말 내가 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끼고 살아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파트너도 끼고 살아라. 그래서 끼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100% 파트너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지금 초대되신 분들 모두 여러분의 사업자가 되실 겁니다. 네, 시간을 좀 볼게요. 네, 바쁩니다 지금. 네, 그래서 팔로업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때 내가 팔로우를 놓치면 소비자도 사업자도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빅 비즈니스 할 건지 스몰 비즈니스 할 건지 소비자 할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팔로우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여기서 예, 결정이 되는 거고 마음 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예정자들이 이제 뭐 소비를 하든 사업의 예정자들이 내가 소비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가 팔로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지만 잠정적으로 애용자가 되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그 팔로업에 있는 그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뭐예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면 내가 주도한다. 프로스펙트의 생각이나 반응에 단순히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내가 먼저 정리해주고 결론도 내가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향을 정해주는 거. 내가 스폰서님들이 내가 이 사람이 이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뭐 책을 주고 음원을 주면서 그렇게 막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0명한테 얘기를 하면은 2명이 예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6명은 중립. 예.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네. 그거는 뭐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6명은 팔로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사업을 할지 소비자가 남을지. 그래서 우리가 팔로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팔로업은 아까도 중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끝나고 여러분 어떠세요? 툴을 전달해 주시나요? 여러분 책을 주시나요? 음원을 전달하시나요? 사업 설명을 끝나고는 어떤 팔로업을 해야 되냐? 반드시 툴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좀 더 검증된 자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들의 좀 더 스스로 깨닫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예스 하면서 나 사업할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 대부분 뭐냐면은 방어적으로 나는 안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 거절 아닌 거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거절 앞에 항상 뭐냐면은 제가 노를 하네. 그럼 뭐지? 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체를 바라보고 노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낯선 비즈니스에 대해서 노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리부트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리부트를 저는 아메이 안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리부트 책을 읽고서 이거 정말 아메이다. 정말 아메이를 안 하면 안 되겠다. 리부트라는 책을 읽고 더 그 명확해진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 리부트라는 책을 갖고 가서 읽혀주잖아요. 그들은 그 리부트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선도 정보,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만의 왔고 그들만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는 암해가 있는 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그 말 한마디를 했다 해서 그 고정관념이 쉽게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내 말을 듣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노라는 거는 그 노는 뭐냐면 그 자체가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안내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 아미 한번 알아볼게요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스폰서한테 막, 스폰서님이 그 사람 아미사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막 이래요. 그럼 스폰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 그들의 반응에 너무 반응하지 마. 그러다가 그들이 안 할 수도 있어. 앞에서는 예스 하지만 뒤에서 안 할 수도 있어. 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실망도 너무 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저 파트너들도 또 맨날 이제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 사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업하면 문제되지 않는데 사업을 안 하면 막 너무 실망이 큰 거야.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나오더라도 그들이 양은 냄비처럼요. 쉽게 또 뭐예요?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미 사업을 알아보지 않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강력하게 노한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깨어져서 이 미팅에 들어올 때, 이 시스템에 들어올 때 그들은 정말 단단해져서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뿌리 내려서 정말 제대로 리더다운 마인드를 갖추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를 하고 있는 그들이 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스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지금 거부하지만 그들의 편견을 깨워주는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다면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나의 성실함. 여기서 우리가 변화라는 걸 해야겠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우리 그거 못해서 팔로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결국은 뭐예요? 항상 시작만 있고 끝이 없고 매번 시작만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번 시작은 하는데 이게 결과가 없어. 항상 똑같은 걸 반복해. 매번 했던 것만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상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조차도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지식 갖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팔로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의 지혜를 빌려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폰서와 상담을 꼭 통해서 상담을 통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와서도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스폰서 해 나갈 때 그분들이 시스템 안에 제대로 플러그인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방 접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방 접종 그게 뭐냐면 48시간 안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원칙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네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네가 분명히 집에 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아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 분명히 너를 말리는 사람 더 많을 거야. 근데 너가 절대 네가 정확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좋은 걸로 알고 얘기하고 막 주변에 가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서로 막 뭐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도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막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전화를 피해 버린다든가 뭐 갑자기 카톡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런 반응을 할 때 너가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방 접종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예. 접종을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왔을 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나름의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시스템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뭐가 빨리 뭐가 결과를 바라잖아요. 나도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도 내가 이제 아미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는데 뭐 눈에 보이는 뭐 딱히 어떤 결과가 없어. 뭐냐면은 암의 사업은 자산을 만드는 어떤 본질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당장 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산을 일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를 파고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 노력과 시간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암의 미팅장에 나오는 그 순간 나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돼도 내 캐시백의 통장에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사업 안 되는 건가? 이거 뭐 그렇지 내가 돈 쓰는 게 더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암의 사업을 알아보는 거를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의 사업은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암의 사업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인내를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인내심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걸 키워낸다 그러잖아요. 수확을 하고 그런 어떤 정성을 들이는 그 시간. 그래서 농부의 마음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암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큰 그림을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너 꿈이 뭐야?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너 암에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바라고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소개를 하죠. 그래서 꿈에 대한 거 그리고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팀에서 함께 하는 거야.
저도 만약에 저의 능력으로만 했다 그러면 저는 아메 사업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한 관계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능력도 없었어요. 왜냐면 19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 생활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어디 나가서 정말 뭐 하나 팔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하고 얘기했을 때 스폰서님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팀워크 비즈니스고 시스템이 있어서 스폰서가 파트너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윈윈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업이나 세일즈는요,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차를 더 몇 대 많이 팔 수 있는 거에 어떤 능력치로 제가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보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메는 내 개인기만 갖고 해서는 당장은 돈이 되고 당장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윈윈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복제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자산을 일구는 거, 파트너를 돕는다는 거는 나 혼자만의 개인기로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 누군가도 따라할 수 있는 복제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도 누구도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복제 사업이기, 그 교육 시스템으로 따라가 있기 때문에 개인기의 능력만을 가지고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돕느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돕느냐, 그들을 할 수 있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결국 그게 이 사업의 키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저도 이런 사업입니다. 빅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주고 정말 자본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도 없는데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스폰서가 함께 도와주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빅 비즈니스 하겠다고 저희가 선포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메 비즈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사업 다 알아. 나 아메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메를 알면, 아메를 안다면 우리 이 사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메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아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들은 아메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여러분 파트너 중에 마인드가 좀 약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린 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파트너들 바라보면 그분들은 아메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메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업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멀리 크게 내다보면서 지금 앞에 있는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거절. 그거는 yes 아니면 no. 내가 사업 설명을 했어.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 과감하게 사업 설명을 해라. 한 번은 과감하게 사업 설명을 해라. 그들이 yes 아니면 no다.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제품을 쓴다 안 쓴다. 그 결정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사업 설명을 해보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래 그럼 소비자만 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뭐 이걸 말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우리가 막 그거를 계산하고 견준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 번은 확신과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제대로 플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결단도 필요하고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 의의 때문이라도 사람에게 후원할 수가 없어요. 그 의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신규도 가입할 수 없고요. 왜?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먹고 쓰지만 나는 좋은데 왠지 그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 이 의의부터 여러분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의의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확히 배우는 학습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의의는 아까 말했던 내가 경험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제품의 우수성, 그 데모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정확한 정보가 저는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걸 다 보는 순간 내가 안 먹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무조건 먹어, 무조건 좋아, 아메이 말고 다른 건 다 나빠?
이런 거는 오히려 그들 반발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제품을 먹어야 할 이유, 모든 거에 반드시 why라는 게 있다는 거죠. why. 왜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조식품을 먹어야 할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 합성과 천연 중에 뭘 먹어야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책과 오디오를 통해서 팔로우 과정에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 안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 미팅 안에는 많은 어떤 성공자들, 또 음원에도 많은 성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왜 부정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부터 아메이를 바라보거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메이가 왔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아메이가 첫인상이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이 과정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집중하고 있고 지금 1대1로 미팅을 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이 여러분들 어떤 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아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분들의 아멘은 우리 팀의 분위기를 보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주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쉽게 뭔가 후원이 되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나로부터 나의 어떤 외모라든가 나의 어떤 확신과 믿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말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도 금방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앞에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되는 부분이라 골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업을 결단하는 직전까지가 팔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사업 결단했어 하면서 이제는 사업자로 앉혀지는 과정 안에 이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거를 팔롭 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3개월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팔롭 수루 과정에 초기 3개월이 너무 집중이 되게 필요해요. 이때 정말 사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이때 제대로 비전을 보고 큰 비즈니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3개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3개월에 뭐 9%할 수 있고 12%할 수 있고 15% 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학습을 했다면 팔롭 과정은 학습을 했다면 팔롭 수로 과정은 내가 직접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행동? 사업자로서의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롭이 끝나고 이제 행동하는 팔롭 수로 과정인데 이 이후에는 뭐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진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은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열정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내가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을 세워가면서 더 열심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월 안에 반드시 우리가 12%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브론즈 키터, 브론즈 빌더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팔로 수로의 과정이고 우리가 집중 3개월의 과정 안에 그 9%, 12%의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님들이 내가 SP를 언제 할 것인가 된 결단을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안내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폰서를 바라보고 이분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따라오고 싶게끔, 그들이 하고 싶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플러그 얼마나 내가 레그마다 파트너들이 미팅에 조인 됐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네트워크의 질적인 성장이 달라지는데 이 파트너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키워지려면 미팅 안에서 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파트너를 너무 배려하는 스폰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파트너가 너무 바빠. 근데 아기가 있어. 근데 우리가 혹시 내가 얘는 너무 바쁘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이 미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미팅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내가 어떤 선을 긋고 결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모든 미팅에 100% 조인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결단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팔로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미팅에 대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인드에 미팅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팔로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why,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도 아메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언젠간 이채령 리더가 내려온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밖에 없었지 내가 그만둘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더라도 내가 거절받는 것보다 해야 될 이유가 더 컸던 거예요. 꿈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아팠지만 그거를 순간순간 내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통해 이걸 이루고 싶고 내가 해내야 할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이 사업을 좋아서 하는데 내가 명확한 Y가 없다면 여러분이 Y를 명확히 세워야 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책과 음원을 통해 나를 무장하는 거, 나의 고정관념을 책을 통해 성공자들의 생각을 통해 생각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정보를 넣어야 되고 또 열정적인 리더님들 그리고 성공 석세스 스토리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많은 오디오를 통해 나의 내적임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단단하게 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확신과 믿음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리더님들이 초기에는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개월의 집중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소 12%를 목표로 브론즈 키트.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업자로 조인했고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업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소 3개월 안에 파트너가 나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최소 3개월 안에 9%, 12%를 해내야 된다. 브론즈 키트를 하기 위해서 세 레그를 세팅하는데 그 레그마다 어떻게 신규를 만들 거고 어떻게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파트너를 끼고서 밀착 상담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사람을 찾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2인 삼각계 연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 몸이 되듯이 그런 어떤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같이 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아메의 우선순위. 아메가 차선순위라면 항상 우리가 뭐죠? 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 아메가 뒤로 미뤄지고 내가 오늘 미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일로 미팅이 미뤄지고 이러면 이 팔로스루 과정에서는 사업자로 뿌리내리고 리더로 뿌리내리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미팅 참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업자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뭐죠? 파트너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로스루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는 정말 미팅에 오디오에 책에 너무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홈미팅을 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비자 관리하고 제품 대문하는 그런 어떤 실력을 키우면서 그들의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1대1 미팅을 통한 그들의 홈미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기 3개월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켜지고 그 실력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우리가 아메 사업을 내가 주도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리더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스폰서의 어떤 누군가가 스폰서를 통해서만 일을 뭐죠? 그 스폰서가 너 이거 해서 이렇게 소동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누가 시켜서 하는 마인드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자꾸 일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내 네트워크에서 어떤 게 부족한 거지? 내 파트너의 레그에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하면서 스스로 일거리를 막 찾아내는 사람. 일거리가 많을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그것들이 다 실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주도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why, 꿈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장 많이 제가 건드려졌던 게 뭐냐면 스폰서한테 건드려졌던 게 바로 why였던 것 같아요. 왜? 네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해? 네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해?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스폰서님 저한테 던졌고 그리고 아메 했던 5년, 아메 10년, 아메 했던 15년, 20년, 아메 하지 않은 5년, 10년, 15년, 20년이 나에게 그 현실 점검이 정말 저한테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았고 정말 안 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마다 스폰서님 나한테 했던 그 말들이 제가 해야 될 이유를 자꾸 몸을 스스로 그 동기부여를 끌어올렸던 되게 강한 어떤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팅 참석을 반드시 100% 조인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 점검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을 하지 않나요. 현실 점검을 소비자도 사업자도 모두 현실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조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현실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노를 예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100% 아멘은 100% 초대가 되는 거고, 100%그 사람과 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 난 너와 100% 한다, 100% 한다. 근데 그게 10년이 걸려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 사업은 사업의 성공도 100%고, 파트너가 나오는 것도 100%고, 모든 게 100%예요. 그 안에 단서는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단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릇? 인내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너 예를 저예요. 내가 아멘 안 했으면 나 너 쳐다도 안 봤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비자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때요? 막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 근데 그래 PB 주지, PB 주지, PB 주지 하면서 제가 막 그 한 사람을 막 귀하게 보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걸 억지로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진짜 100% 그래 너무 귀하지 한 사람 너무 귀해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정말 모양이 울퉁불퉁했던 나를 막 이게 막 깎아서 제대로 막 동글동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별것도 아니었던 길가에 아무데나 정말 버려진 돌 같은 나를 이 안에서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내하고 변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 안에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메 안에서는 시간도 부자도 다 되지만 정말 하나의 인간 개조 프로그램으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 하나의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로 성장하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비싼 강의를 듣겠어요. 그쵸? 그래서 실력과 경험과 나의 어떤 산 체험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론으로 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이런 많은 과정들이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가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아메는 절대 일도 공짜가 없다는 거. 아메는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 절대 나에게 일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는 피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뛰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은 결과는 반드시 3개월 뒤, 6개월 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3개월 뒤, 6개월 뒤 울 수밖에 없대요. 내가 지금 땀 흘리면 3개월 뒤, 6개월 뒤 여러분은 활짝 웃으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예,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마인드를 바꿔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대 아니야, 난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클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Y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누구와 함께 쓸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 과정에서 누군 소비자가 되고 누군 사업자가 되는 결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누구는 팔로우 스루의 과정 안에서 사업자의 결단을 리더로 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고 누구는 뭐예요? 팔로우 과정에 소비자에서 그냥 계속 지속적인 팔로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꿈과 꾸기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이 되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아메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구조 아메이의 네트워크 분영은 윕스와 뎁스로 만들어졌다. 뎁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뎁스라는 거를 우리가 7뎁스를 내려가면 루커가 나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7뎁스라는 의미가 뭐냐? 내가 그냥 7명을 내리 달아 붙인 게 7뎁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업자가 나와서 그 사람 밑에 또 한 사람의 사업자가 나오고 그 한 사람 밑에 또 다른 사업자가 나왔을 때 그때 7뎁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뎁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업의 깊은 뿌리라는 건 뭐죠? 안정성을 말하는 거고 윕스는 뭐예요? 나의 개인의 수입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윕스와 뎁스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 왜? 사업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가 돈 되는 플랜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게 저는 브론즈 키트, 브론즈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브론즈 키트, 브론즈 빌드를 해보고 내 레그마다 파트너의 브론즈 빌더, 브론즈 키트 또 그 뎁스의 파트너에게 브론즈 빌드 키트를 복제하는 연속 뎁스로 내려가면서 정말 윕스와 뎁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 그리고 2025 연봉 1억을 우리가 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다이아몬드 그다음 수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더블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브론즈 키트 브론즈 빌더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자, 네트워크는 뭐예요? 아메이 우리 로스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로스맵 보면 우리가 건축을 지으려면 뭐예요?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 공사를 우리가 바로 로스맵에 얘기하는데 정말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명단 작성을 잘 하셔서 스폰서님과 반드시 상담하셔서 내가 레그마다 그룹핑을 내가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잘 내려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탈퇴를 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수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로스를 달 때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경험한 스폰서의 경험을 믿으시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명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담을 가지고 잘 건축 기초 공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대로 한 공사가 다이아몬드의 초석이 됩니다. 리더님들. 네. 자, 수익 구조는 다른 오늘 제가 수익 구조는 별거 안 했고요. 브론즈 키트와 브론즈 빌드를 통해서 파운더스 PT 갔을 때 얼만큼의 연봉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여러분에게 그냥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본사에서 브론즈 키트 저는 놀란 게 지금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더님들이 파트너들이 그룹 안에 브론즈 키트와 브론즈 빌드를 해내는 파트너들이 많은 그룹일수록 전체 그 상위 스폰 그 그룹의 전체 보너스가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브론즈 키트 브론즈 빌드 대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으로부터의 브론즈 빌드 키트를 많이 만들라는 소리예요. 많이 만든 그룹일수록 그 전체의 보너스가 상위 20% 안에 해당할 만큼 같은 동급의 파운더스 PT라 할지라도 내가 브론즈 키트와 빌드를 많이 갖고 있는 파운더스 PT가 훨씬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1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사파이어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일반 브론즈 키트와 브론즈 빌드 있는 파운더스 사파이어와 그렇지 않은 일반 파운더 사파이어의 그 연봉 그 월 캐시백 차이가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뼈대를 잘 갖추셔서 앞에서 말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를 내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서 그들에게 인식을 바꿔주는 지속적인 어떤 SOP 장바구니를 통해서 이런 브론즈 키트와 브론즈 빌드의 뼈대를 잘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돈이 되는 같은 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브론즈 키트 너무나 감사한 게 아미 회사에서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제품들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전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브론즈 9%만 해도 이렇게 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SOP 장바구니를 같이 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그 장바구니를 동안 또 에이클린 머니가 또 그 소비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또 돈이 되어진다는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브론즈 키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7, 8만 원 상당의 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9%라도 내가 에이클린 머니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뭐랄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선물을 8만 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같은 9%라도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정적인 정규 구매를 할 수 있는 SOP 장바구니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플랜을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그렇게 소비자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6%, 6%, 6%에 나로부터 400만 PB 15%한 브론즈 빌더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이런 아까 말한 SOP 장바구니를 통해 에이클린 머니도 주지만 15%가 돈이 1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캐시백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일반 보통 우리가 15% 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아까 뭐죠? 그 30%의 업을 해서 주면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예, 바로 100만 원이라는 돈을 15%만 해도 100만 원의 인세가 나온다는 거.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한 인세라는 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레그마다 정말 지속적으로 매달 꾸준히 쓰는 소비자가 있을 때 인세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15%는 안정된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15%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올라올 수 있는 바로 그 플랜이 SOP 장바구니. 예. 에이클린 머니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내가 레그마다 아까 말했던 10만 원 쓰는 사람 10명이면 50만 PB가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그래서 그 10만 원 쓸 수 있는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샘플 체험 에이클린 SOP 장바구니를 내가 꾸준히 가서 설명을 하면서 샘플 체험을 통해 그들에게 골고루 제품을 매달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것들이 에메랄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SP 1000만부터 파운더스 PT까지 가니까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영 리더님이 세렉을 가지고 1000만을 갔는데 1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넘었다잖아요. 정말 웬만한 사파이어 그 이상 세렉을 독립하는 파트너의 캐시백과 비슷한 그런 수준의 캐시백이거든 예전 같으면. 그래서 정말 SP라도 2SP, GP 가는 과정에 있는 리더님이 브론즈 빌더를 하면서 1000만을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브론즈 빌더를 할 거라면 15%에서 머물러서 100만 원을 받는 브론즈 빌더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씨를 뿌려서 1000만을 가는 과정 안에 1000만을 가서 돈 되는 브론즈 빌더를 하신다고 훨씬 유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15억이라는 건물을 가진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메는 인세 수입, 자산 수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앞에 눈앞에 있는 그들이 노가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거절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를 용기를 내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니까 월 500에서 700만 원. 예, 아까 말한 그런 파운더스 PT를 세례가 하니까 1억이 나오는 그래서 30억에 해당하는 건물의 자산을 주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2025에 여러분 모두 이 핀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30억의 건물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 1억의 연봉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30억의 건물의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30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어떻게 30억이라는 건물을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럼 내가 30억이라는 건물주가 되는 일이면 여러분이 어떤 대가 지불을 치러야 할까요? 그 대가 지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어떤 잠깐의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가 그냥 자꾸 마음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 올리셔서 그래 나는 5년 있다가 난 2025년에 30억의 건물을 가진 자산가가 될 거야. 아메를 자산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동기부여에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내가 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난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라는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확신과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될 거라는 그 선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몬드 되면 뭐 2억 원 이상의 이것도 50억의 건물. 여러분이 그 제대로 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면 한 판 더 하면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면 50억에 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여러분 5년 뒤에 할 것인지 10년 뒤에 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50억 원의 건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리치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뭐예요? 축복 또는 평촌팀의 2025 연봉 1억입니다. 2025 연봉 1억이 여러분이 30억의 자산가가 되는 일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익 구조를 잘한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익 구조를 몰라도 내가 올해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멀리 더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2025 연봉 1억을 외치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 연봉 1억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기가 아니라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바로 축복통로 평촌팀에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스폰서는 이하에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열심히 달려왔는데 목이 되게 많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눈을 바라보면서 소통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여러분의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고 정말 화면만 바라보고 하려니까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부족했지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전달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한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이고 우리는 모두 성공할 수 있다는 100%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 다 있으셨으면 좋겠고 리치 회장님이 우리에게 정말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막 입문한 우리 종욱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으면서 아미 비즈니스는 가치를 전달하는 사업이라는 걸 자기는 알았다고. 정말 28살짜리 아이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그걸 느꼈다는 거는 우리가 바깥에 누군가에게도 그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인 우리가 액션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정말 발빠르게 이제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이런 발빠른 우리 트렌드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한 땅에 그 뭐지 사람이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 한 평. 강남의 땅 한 평. 그들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하나 심으시고 만드시는 그런 멋진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정 하기.